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 녀석이 1억 모으기 목표를 잡더니 1,000원짜리 한 장 쓰지 않는 자린고비가 돼버렸습니다. 얼마 전 아들의 생일날 모처럼 가족끼리 외식을 하자고 나간 자리였습니다. 오빠 오늘 오빠 생일이니까 오빠가 한턱 쏘는 거지? 아 그래 시켜봐. 그래? 아 소고기 얼마만이야. 완전 맛있겠다. 한숨? 아빠 왜 이렇게 못 드셔? 아니 좀 팍팍 좀 드세요. 아니 고기가 좀 모자란가? 여기요, 여기 소갈비 2개만 더 주세요. 야야야야야 너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너 살쪄. 아니 무슨 소리야 오빠. 그 황제 다이어트 몰라? 고기는 살 안 찌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야. 소 한 마리에 갈비살이 2인분이면 얼마 12만 원에 48,000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미치겠네. 이 사람 뭐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어. 생일인데 일단 많이 먹어. 아예 아버지 많이 드세요. 아 난 배가 부르다. 아이고 배불러라. 아이고 야, 너 설마 진짜 너더러 돈 내라고 그럴까 봐 그래? 우리 아들 생일인데 아빠가 쏜다. 그러니까 좀 팍팍 좀 먹어. 차돌박이 3개만 더 주세요. 아니 오빠, 아니 진짜 오빠가 계산할까 봐 그렇게 떨떠름한 표정으로 중얼중얼 그러면서 있었던 거야?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야. 뭘 대박까지 그러냐? 아니야. 오빠 평소에 그 10,000원짜리 한 장에 벌벌 떠는 거 알지만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야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그냥 치킨을 시켜 먹자고 했잖아. 내 생일인데 왜 니네가 먹고 싶어 그러는 거야. 툭하면 외식이야 외식. 너 민폐야 민폐. 뭐야? 말 다 했어 이 쫌생이가 진짜. 너 우리 밥 사줄 돈은 없고 그 복권 살 돈 그거는 있지? 복권 돈 아까워서 그거 어떻게 사냐? 이렇게 대단하다. 먹어서 없어지는 거랑 언제 대박 터질지 모르는 복권이랑 같나요? 그거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투자. 참나 그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낫다는 복권이 그게 어떻게 투자니? 정신 차려. 아우 진짜 너 나 복권 당첨되면 너 국물도 없어 알아? 주지 마, 옆에서 주지 마. 비비기만 해봐. 내가 진짜 아우, 됐어. 당첨되면 진짜 내가 저 민폐냐 저거. 아이고 두 녀석이 목에 핏대 세우는 바람에 오랜만에 가족 외식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아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돈입니다. 쉬는 날에도 돈 쓰는 일 생길까 봐 집에만 있고요. 점점 더 요행에만 기대는 아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데 현재를 포기하고 미래만 보고 달리는 아들에게 행복하게 저축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러셨어요. 와 정말 예. 화가 납니다. 민폐냐? 화가 나요. 아니 이런 사람 꼭 있거든요. 자기가 산다고 해서 다 기분 좋게 갔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시켜 나는 짜장면. 아니 정말 눈치 보여서 먹지도 못해요. 근데 이게 머릿속으로 돈 계산하는 게 다 보여요. 다른 사람들 눈에도 보인다고. 네. 아버지 소자의 목표는 3년 안에 1억을 만드는 겁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제가 연기했는데 좀 약간 쪼잔한 느낌. 저도 좀 약간 싫었었어요. 사람이 좀 그런데 1억을 만든다는 그 목표는 정말 좋은데 가족들이랑 이렇게 사이가 멀어지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쵸. 거기다가 이제 1,000원 한 장에도 1,000원짜리 한 장에도 벌벌 맞아요. 떨면서 친구도 안 만나고 네. 집에만 있는다고 했거든요. 나가면 다 돈이에요. 근데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지내게 될까 좀 걱정스러운 마음도 좀 드는데 이렇게 지낸 지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된 거죠? 지금 이 아들이 20대 후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집 회사 이렇게만 산 게 한 6개월 정도 됐다고 하네요. 어렵다. 이 관계 다 끊길 이거 텐데. 20대 후반이면 한참 친구들하고 어디 다니고 이럴 때인데 근데 3년에 1억을 모으는 거면 얼추 계산해도 1년에 3,300만 원, 그죠? 그렇죠. 그러면 한 달이면 거의 한 300돈을 모아야 되는데 이게 고액 연봉자 아니면 힘들 텐데. 그쵸. 근데 진짜 저축을 얼마씩 해야 되는 거예요? 1억을 진짜 3년 안에 모은다. 3년은 36개월이니까 1억을 36으로 나누면 한 달에 278만 원? 이자 생각하면 한 270만 그러니까 거의 원 정도? 300만 원. 300돈 된다고. 예. 모아야 돼요. 20대 후반에 그럼 달에 한 500만 원 정도는 벌어야 생활이 되는 건데 월급이 그 정도 안 되실 것 같은데. 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 아들이 1억 원을 오로지 저축으로 모으느냐 그게 아닙니다. 앞서 꽁트 보셨다시피 자꾸 복권을 사거든요. 아 투자. 근데 이렇게 되면 가족들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 네. 근데 친구들이나 이게 그쵸.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나 싶기도 한데 하여간 이 청년의 현재 상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세 남성이고요. 미혼입니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데 소득이 290만 원이에요. 오? 그중에 최소 240만 원에서 260만 원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야. 아이고. 야 이거 잠깐만요. 이거 엄청난 건데 이 정도 네. 저축이면 뭐 딱 1년에 1억은 아니더라도 조금만 더 하면 1억 금방 모으겠는데요. 예. 소득이 290인데 최소 240에서 260만 원을 저축하고 있다.
아까 말씀이 278만 원 모으면 3년 만에 1억이 된다고 그러셨으니까 네. 야, 이렇게만 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이걸 3년 동안 지속할 수 있겠는가? 과연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3년을 간다면 모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저축률을 보면은 83에서 한 90% 가까운 저축이에요. 이런 저축이 가능하다고만 하면 당연히 좀 박수치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본인이 만족하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권하고 싶기도 한데 주변에서 보기에 이렇게 비정상적인 수준일 정도고 뭐 본인 생일에도 이렇게 가족끼리 싸울 정도면 맞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경조사도 전혀 참석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교류도 전혀 없고 또 뭐 건강을 해칠 정도로 뭐 밥값까지 아낀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상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연기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네. 밥값을 안 내고 경조사도 안 한다 정도면은 제가 20살 후반 때는 안 그랬었거든요. 네. 이거 월급하고 저축 보니까 아드님이 한 달에 쓰는 돈이 적으면은 한 30만 원에서 많아봐야 50만 원이라는 건데 이게 부모님 댁에서 사니까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거비 안 들죠. 그렇죠. 월세라든가 관리비 뭐 이런 거 전혀 안 들어가고 밥값도 아마 이제 엄마가 해주는 밥 이런 거 먹을 테니까 안 들어갈 거고요. 또 외식도 안 한다고 치면은 이런 식비도 따로 내는 일도 거의 없을 거고요. 그렇죠. 아까 월급을 받는다고 하신 거 보면 회사 생활을 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네. 회사 생활할 때 보통 점심을 밖에서 해결을 하시니까 그렇게 보면은 사회생활이 정말 가능하실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근데 이 정도면 이제 동료들이랑 커피 한 잔도 못 마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알잖아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끼리 그 티타임이 얼마나 네. 소중한지. 근데 이거 정말 답답합니다. 뭐 월급의 대부분은 지금 저축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일부 정말 그 일부 쓰는 돈은 어디에 쓰는지 이것도 한번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복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 청년은 언제 지갑을 여는지 한번 보죠. 지출 내용은 한번 보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월 지출 30만 원에서 50만 원이에요. 고정비와 변동비를 나눠서 한번 보시면 우선 고정비는 휴대전화 3만 원, 인터넷 2만 원, 음악 구독 1만 원, 보험료 15만 원, 교통비 6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변동비로는 용돈 10만 원, 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복권을 산다. 야,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 월 지출 30만 원에서 50만 원이면 전 그게 용돈이라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보험료, 통신비 포함된 예. 거면 아들이 쓰는 돈은 없는 수준이고 네. 그리고 나머지를 복권에. 그럼 이분은 뭐 밥값이나 커피값은 뭐 가위바위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인가? 내기를 잘하는 사람인가? 근데 저 복권 가격을 아껴서 우리 아까 예인 동생 네, 여기 네. 좀 사주면 안 되나?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이거 인선 오빠가 너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정말 화내고 한번 다툴만 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답답한 부분이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는 복권을 지금 기대를 품고 있거든요. 이건 여동생이 보기에도 오빠 이건 아닌 것 같아. 좀 한심해 보일 수도 있죠. 아니 모으겠다고 열심히 돈 모으는 건 좋은데 거기에 복권이 들어가 있다는 게 좀 의아스러운데 네. 이 복권 꾸준히 뭐 되면 좋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근데 복권 꾸준히 샀다는 분들 대부분 얘기가 내가 이거 모았으면 차 한 대 샀겠다 이러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요행을 바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꼭 써야 하는 고정비 빼고 남는 돈으로 반은 용돈, 반은 복권에 반이나요? 투자라고 하고 있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또 다행히 점심은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점심값은 굳었고 퇴근하면 또 바로 집으로 와서 집밥을 먹으니까 이 밥값 아끼고 또 친구는 따로 안 만나고 뭐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이런 것도 일절 안 간다고 하니까 생활이 일단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는 네. 합니다. 근데 요즘 편의점에서 좀 싼 도시락 봐도 3, 4천 원대거든요. 무조건 넘어요. 예, 근데 그 뭐 우유 하나에 1,100원, 뭐 1,300원 정도 하는 거 있고 3,000원, 4,000원을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면 네. 그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교통비를 방금 보니까 6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뭐 차량은 없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거예요. 네, 요즘에 교통비도 좀 할인받을 수 있는 K패스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이용하면서 최대한 아끼고 있다고 하고요. 이 본인이 진짜 이럴 정도로 의지를 갖고 있고 현재 부모님께 얹혀 사는 이 주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저축률도 뭐 힘들기야 하겠지만 이 3년 동안 유지를 하는 게 가능할 수는 있을 거라고 보여요. 다만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건 요행에 너무 의지하고 있다는 점인데 그것도 이제 저축이 탄탄하다면 내가 뭐 덜 쓰고 뭐 덜 먹고 대신에 거기에 이제 복권을 좀 쓰는 거니까 이것도 딱히 제가 뭐라고 손가락질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축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저축을 어디에 하는지. 어디에 하고 있는지. 네.
자, 저축 상세 내역을 보겠습니다. 저축액이 한 달에 240만 원에서 260만 원인데요. 와. 청약 통장 10만 원, 그리고 S전자 주식 2천만 원. 현재 손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매달 이 남들의 말을 듣고 테마주를 100만 원씩 사들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테마주. 그리고 코인 100만 원, 이것도 큰일입니다. 그리고 자유 입출금 통장에 현재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저축이 한 달 평균 250만 원입니다. 아 이게 투자가 아니고 투기성 자금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지금 다행인 건 코인은 돈 좀 벌었을 거고요. 어. S전자는 좀 그랬을 거고. 네. 그죠? 네. 그다음에 테마주. 이게 무슨 테마주인지 모르겠는데 요즘엔 테마주고 뭐고 다 폭망이거든. 네, 출시가. 예. 이게 코인 하나 건졌네요. 아 슬프다. 아까 오프닝 때만 해도 저축 250만 원이나 하셔서 3년 안에 1억. 와 이분 대단하시다. 예.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부러운 게 없죠. 이거 저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요. 이게 3년 안에 1억 모으기라고 하니까 이분도 스스로 이거 너 좀 무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수익률을 높여야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좀 잡은 것 같아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어떻게 투자를 하나 봤더니 SNS 같은 거 보면서 단기간 호재가 있다는 주식, 뭐 아이고, 테마주 이거 안 되는데. 이런 거 위주로 샀다가 손해 보면 바로 또 손절하고 그 돈으로 다른 거 사고 손절하고 이런 식으로 손해를 보고 있고 코인으로 수익을 보셨을 것 같다고 하는데 이게 투자를 한 게 최근 몇 달 사이라고 합니다. 어. 근데 그 몇 달 사이에 확 오르다 보니까 아. 수익률 높은 것도 위주로 또 적금이 있던 거 다 깨고 이렇게 코인 투자를 시작했다고 아이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유입출금 통장에 돈을 넣는 것도 돈이 좀 어느 정도 모이면 이렇게 투기성 자산에 조금 들어가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사면 그 주식이 막 떨어지더라. 진짜. 이상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막 많이 나오고. 아니 나 지금 갑자기 코인 얘기 나오니까 네.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 지금 보시면서 이미 나 1억 벌었어. 그러는 거 아니? 이게 그래도 나중에 또 잃을까 봐 걱정인데요. 사실은 이 공부를 다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 카더라라는 것만 듣고 수익률만 쫓다 보면 운 좋으면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아니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3년 뭐 짧은 기간에 돈을 모을 때는 수익률보다 중요한 게 원금 투입의 규모입니다. 내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3년 안에 저축을 할 때 수익률 5% 올리는 것보다 수익률이 제로라고 하더라도 10% 많은 금액 저축하는 게 훨씬 더 돈을 빨리 많이 모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익률만 높은 투자를 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누군가의 말 듣고 그 카더라 때문에 데이신 분들 네.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사실 이게 잘 모르면서 그 카더라 어떻게 된다더라 이 말만 듣고 그냥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지.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야 이거 좋아 보이는데 해가지고 하는 투자는 사실 투자가 아니라 투기, 뭐 심하게 말씀드리면 도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투자 습관이 잘못 들어가지고 나중에 잘못될 수 있는데 손실이 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익이 나가지고 막 이득을 보는 이런 상황. 그럼 본인이 좀 뭔가 잘하는 것 같은 네. 착각에 빠져버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소액을 투자할 때는 이게 뭐 그래 좀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넣다 보니까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내가 10만 원 가지고 10% 수익을 냈으니까 1,000만 원 가지고는 100만 원. 그렇죠. 그때부터가 1억 이제 가지고는 문제예요. 1,000만 원을 벌 수 있네. 이런 생각에 빚까지 얻어가면서 투자를 했다간 정말 패가망신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땅을 치는 게 내가 그때 내 동생 고기 1인분 안 먹겠다고 그렇게 싸웠는데 그 돈을 잃어가지고 이런다니까. 그러니까요. 자, 이 사연은 완전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저축 설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소장님, 네. 방법이 있겠죠? 일단은 1억 모으기 이런 목표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1억부터 모아라 뭐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물론 1억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큰 돈이긴 하지만 1억을 모으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억 모으고 났는데 기분이 잠깐 좋기는 하더라. 그런데 세상이 달라지진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돈을 모으는 그 과정에서 어떤 분은 빨리 모으고 어떤 분은 늦게 모으고 이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막상 모아보면 현타가 옵니다. 1억 모으기만을 이 목표로 달성을 해놓으면요. 목표를 세워놓으면요. 무작정 1억 모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 목표를 세웠을 때 1억을 만들었을 때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나는 돈을 1억을 모아서 꾸준하게 정기소득을 좀 늘려보고 싶어라고 한다면은 뭐 안정적인 배당이 나오는 배당주라든가 뭐 채권에다 투자를 해서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씩 추가 소득을 얻겠다 이런 목표를 갖거나 아니면 나는 5년 뒤, 10년 뒤에 집을 살 거야. 그러면은 이만큼의 내가 지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시드로 얼마 정도가 필요하네? 그럼 1억을 종잣돈으로 모아서 이렇게 불려나가자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그냥 1억이라는 숫자만을 세워놨다가는 나중에 가서 조금 더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든지 빨리 하려고 하면 무리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3년에 1억을 모으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수전노라고 손가락질을 또 하겠어요. 네. 그래서 좀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네요. 네, 계획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저는 가장 큰 걱정이 사실 이러면 관계들이 다 끊기거든요. 지금 이제 12월이니까 곧 30대가 되고 직장 생활 하는데 경조사 일절 안 챙긴다고 네. 했잖아요. 나중에 다 돌아오는데 그 경조사 챙길 수 있는 여윳돈을 좀 마련하는 게 좀 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들어요. 이게 뭐 가족끼리 모임에서도 이럴 정도면 친구들과의 관계는 뭐 네. 오죽하겠어요. 이렇게 극단적인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까지 받아가며 저축을 할 필요가 있나 싶고 돈을 모으는 좀 궁극적인 그런 이유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이 친구가 네. 3년이 목표라고 했는데 이 3년을 잡은 그 이유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맞습니다. 뭐 지금 뭐 결혼이나 독립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죠. 네, 지금 상황에서 용돈 쓴 거 보면 있던 여자친구도 도망갈 상황이 보이는데 그럼요. 예, 네.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신 게 1년은 무리고 당연히 2년도 무리라고 생각하고 그럼 3년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막연하게 세운 것 같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기에 3년 이렇게 살다가 정말 큰일 날 수 큰일 있습니다. 나요. 네.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뭐 4년, 5년 이렇게 여유를 둬도 큰 뭐 문제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투자에 대한 공부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투자 겸 공부 겸 이렇게 소액으로 한 번씩 다양한 뭐 주식도 하시고 펀드나 뭐 채권 이런 것들도 투자를 해보시면서 공부를 해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투자 경험이 너무 없으면 나중에 손실을 크게 입을 가능성 그리고 사기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투자 공부라는 건 우리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투자 혹은 사기 이런 것들을 좀 피해가야 된다, 피해갈 수 있다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게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투기성 저축, 이 본인이 말하는 투자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도박 이런 것들은 줄이고 정직하게 돈을 모으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일단 적금 따박따박 드는 게 근데 아마 적금 이자에 만족을 못 하니까 그럴 텐데 맞아요. 적금도 종류 찾아보면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요즘에 가장 많이 하시는 거 이분 청년인데요. 네. 작년 6월에 출시된 청년 도약 계좌라고 있습니다. 이게 기간이 좀 만기가 5년이다라는 이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보면 앞으로 금리가 낮아질 상황에서 지금은 연 10%에 달하는 고금리 상품이거든요. 이런 매력은 분명히 있으니까 이것도 가입을 하면서 저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저축 습관을 제대로 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하나 진득하니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 정도 목돈을 모았다라는 성취감도 느껴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축을 꾸준하게 해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축 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돈을 잘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지금 이거 한 달에 보험금만 빼면은 뭐 자기가 쓸 게 없어요. 네. 복권 사는 돈 아끼고 가족끼리 밥 한 끼 먹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 네. 근데 이게 돈도 써본 사람이 써요. 이렇게 해서 하면 더 모으려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떡하나. 이게 뭐 돈 쓰라고 해도 이분 안 쓰실 게 뻔하고요. 그래도 대신에 최소한 인간된 도리는 해야 되니까 5만 원, 10만 원 복권 사는 건 제발 끊으시고 아니면 다른 저축을 줄여서라도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정도는 가족들 혹은 친구들을 위한 뭐 경조사를 위한 그런 돈으로 좀 모아두시길 꼭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게 싫으면 뭐 산으로 올라가야죠. 네, 맞아요. 자, 혼자 여기서 살아야죠. 소장님 솔루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소장님의 솔루션 정리해 드릴게요. 자, 솔루션 결과입니다. 일단 월 지출을 조금 늘리겠습니다. 고정비는 그대로 가고요. 변동비를 30만 원 늘려서 용돈도 조금 충분히 그리고 기본적인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비상금 10만 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축은 한 달 230만 원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넣고 있는 청약 통장은 계속해서 월 10만 원씩 넣으시고요. 청년 도약 계좌를 개설해서 월 70만 원을 그리고 적금 통장 3개를 만들어서 각각 월 50만 원씩 2개 월 30만 원 하나, 오. 그리고 주식 쪽으로는 적립식 펀드를 들어서 월 20만 원씩 저축하면 한 달에 230만 원 저축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하면 이 4년 만에 1억 원 이상 모으는 미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이 4년, 1년만 더 이렇게 계획을 해서 네. 4년 뒤에 1억 1천만 원 모으는 거니까 자, 네. 성공하셨습니다. 네, 가능할 도움 것 말씀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